요즘 들어 호주가 살기 힘들다고 마치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억지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로 조회수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주 한남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세요. 특히 세금 때문에 망한다, 복지가 나라를 망치게 한다라는 일관된 경향성이 보이는 것이 제작자들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이 세상 어느 성공한 부자 중에 혼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도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덕분에 유지되는 겁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판사, 선생님, 자, 그들의 저택을 청소하는 청소부 등등. 세상에 혼자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그분은 오로지 부자들의 것이고, 분배 정책은 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분배가 공정한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배가 나라를 망쳤다는 주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성공이 왕이나 귀족 등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면 스스로를 중도라 포장하는 정치 세력이 감세를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와 사회 구조를 보면 여전히 성공은 노력보다 배경, 즉 집안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깊게 퍼져 있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정부 중에서 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정부 지출을 줄인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 결국 경제를 망치는 것은 세금이나 분배 정책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덜 내면서도 정부 재정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늘리는 부도덕한 부자층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분배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부패와 대국민 선전 가스라이팅이 나라를 망친 진짜 원인입니다. 이념 탓으로만 돌리는 건 단순한 해석일 뿐이며, 사실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이념에 집착하고 부패로 무너진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현상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팩트와 맥락을 직접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는 자원이 많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세금, 복지제도, 높은 최저임금이 만들어낸 균형 잡힌 분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OECD 국가 중 서민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힙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관련 기업만 돈을 많이 벌고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호주는 절대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호주는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수입국이죠. 하지만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독일 등 공업 강국들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호주의 자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도 호주는 이미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국토에서 나오는 농축산업의 생산력, 그리고 높은 최저임금으로 젊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튜버들이 흔히 호주 부동산은 이미 폭등했고 중산층은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도시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시드니는 비싸지만 멜버른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요즘은 브리즈번보다 낮은 가격대의 지역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이제 거품 정도로 보면은 호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덜합니다. 자, 문제는 건설사들이 돈 되는 지역에만 건물을 짓는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만 많은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한국도 같습니다. 싸고 좋은 집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런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퓨처 펀드 같은 장기 주거 안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학생 숫자를 줄여서 주택 임대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대학이 유학생을 받으면 기숙사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하여 유학산업을 지키면서도 내국인들이 높은 임대료에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물가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보장됩니다. 즉, 단순히 집값만 보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호주는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세를 비율로 정해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금 제도는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 중 부동산 투자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전 세계 우파 정당 대부분이 공유하는 현실입니다. 마치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한 것처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만 국가별 정당별 정치인들의 부동산 소유 정도를 조사해 보면 어느 정당이 더 부패하고 부자들의 위한 정당인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유튜버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재화를 살 사람이 있으면 한도 없이 오르는 겁니다. 서민이 여유가 생기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럼 서민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서민들이 잘 살게 되면은 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자, 이 구조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올라서 수출 기업이 힘들다고 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물가를 낮추는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죠.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려 물가는 끊임없이 올리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임금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대출을 풀면 집값은 오르고 대출을 조이면 떨어집니다. 그럼 건설사, 은행, 부동산 업계는 나라 망한다며 난리를 칩니다. 결국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서민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정책과 임금 인상, 복지 확충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분배, 반복지 유튜버들이 틀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극적인 언론 기사만 베껴서 전체인 양 왜곡합니다. 둘째, 임금 대비 물가나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호주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생활이 유지됩니다. 셋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되는데 당신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힘들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네, 물가는 물건이 잘 팔리는 한 오릅니다. 자, 특히 음식과 집처럼 부족하면 생존이 어려운 필수재는 더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은 급하게 팔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당장 머물 집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급하지 않고 공급은 항상 부족하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호주는 여전히 잘 살고 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데이터와 현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 한남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세요.